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일찍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재밌게 봤었던 영화인 우연과 상상이 넷플릭스에 떠 있길래 그거 보느라 한밤중에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었던 22년도에 자주 드나들었던 5호 극장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상영하는 영화로 주세요라고 해서 봤던 것 같은데 세 가지 단편이 하나로 묶여있는 일본 영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5호 극장이라는 그 공간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작품에는 조금 기대 없이 들어가서 봤었는데 첫 번째 단편에서 제가 그때쯤 한창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던 후루카와 코토네 짱이 나와서 좋았고, 세 번째 단편에서는 주연 여성 두 분 다 모르는 배우이긴 했는데 뭔가 내용과 흐름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2년도에도 세 번째 단편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봐도 그 세 번째 단편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뭔가 많은 숫자의 작품을 보는 것보다는 좋았던 작품 하나를 좀 반복해서 보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 우연과 상상의 세 번째 단편이었던 모이치도라는 작품이 아마도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순간 밖에서 또 이제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들리고 있는데 간만에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마이너스 연차를 써가지고 좀 쉬고 왔더니 이번 주 초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30, 31일을 쉬어야 됐기 때문에 바쁜 일을 29일까지 다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요. 사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야 했었던 5월, 6월 보고서를 저 들어올 때까지 안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쎄빠지게 다 해놓고 갔는데 5월, 6월 거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7월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5월, 6월 거는 밀려 있었던 거고 제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7월 거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또 하루 종일 그 보고서를 맞추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사실 내용을 받아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정말 문서에 대한 막 서류에 대한 예의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라 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야 그냥. 이 받은 문서를 양식에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저의 역할인데 그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게 또 나라 일이다 보니까 한글 파일을 많이 쓰는데 뭐 아래 한글이랑 PDF 파일 이런 것들도 다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고 양식도 다 맞추지 않고 뭐 글씨 크기, 뭐 글씨체 뭐 이런 거 다 틀리게 정말 대충대충 해놔가지고 제가 그 양식 틀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고 스캔하고 회전시키고 이 또 바느질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하나 또 맞추느라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또 하나를 하고 나면 하나가 또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끝없는 정리와 바느질 작업을 하느라 조금 힘든 주초였다. 그렇게 이제 겨우 맞춰놓은 서류를 바리바리 싸들고 이 더운 날씨에 책 제본을 들어 편도 한 35분 정도 되는 곳에 걸어갔다 왔는데요. 이 회사 주변에 제본이 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쁜 일도 끝났고 사무실에 더 있기도 싫고 또 뭐 이래저래 양산 들고 산책 겸 나갔다 왔는데요. 원래 저라면 뭔가 농땡이 치는 거를 좀 안 좋아하니까요. 빨리빨리 해치우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쉬더라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쉬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내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바쁜 건 다 끝났지만 사무실에 들어가면 인간들이 제가 눈앞에 보이면 계속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걷다가 덥다 싶으면 은행에 들어가서 에어컨 좀 쐬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복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더위에 내가 걸어왔다 왔다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전혀 저한테 어떠한 태클도 걸 수 없었다.
근데 사실 한여름 땡볕만 아니면 40분 정도야 제가 원래 평소에 걸어 다니는 거리니까 괜찮긴 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달 보고서 제본하러 갈 때쯤에는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걷는 거랑 상관없이 땀 때문에 많이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보고서를 쓰는 기간에 너무 바쁘니까 제본하러 갈 때만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농땡이 칠 수 있는 시간으로 고정시켜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 초에 유난히 택배를 많이 시켰습니다. 한 5개? 이게 쇼핑이라고 하기에는 맨날 원래 사는 물품들이어가지고 사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기보다 그냥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금 빨리 사버리자. 그런 거였을까? 어쨌든 보라색 컬러 트리트먼트를 샀는데 애쉬 바이올렛이랑 라벤더 바이올렛을 샀어요. 두 개가 이제 색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메일 유업에 어메이징 오트를 48개씩 쟁여놓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1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후에 주문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컬러 트리트먼트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트리트먼트가 새치기를 한 거야. 근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머리 모양을 바꾸거든요. 근데 사실 숏커트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머리를 더 자르는 방법보다는 색깔을 넣는 게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방법이어가지고 컬러 트리트먼트를 그날 갑자기 사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날 컬러 트리트먼트를 새치기해서 샀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다음날 어메이징 오트랑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밥을 좀 잘 안 챙겨 먹고 냉장고에 식재료가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은희 새끼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보양식으로 먹을 만한 게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은희 새끼는 철마다 이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들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이 삼계탕이랑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은희 새끼 꿀고구마를 주문을 했는데요. 그냥 한번 파르르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 은희 새끼 능이 삼계탕 오자마자 하나 끓여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에어프라이어가 구워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꿀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맛있게 구워가지고 또 맛있게 먹었고요. 근데 잠깐만, 컬러 트리트먼트, 어메이징 오트, 능이 삼계탕, 꿀고구마. 택배 5개였는데 제가 쇼핑을 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택배 올 게 있으면 다 체크를 해두는데, 해피몬데이. 예, 해피몬데이는 근데 매월 정기 구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문을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집 앞에 택배가 쌓이는 일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고 수요일에는 지난번에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대전 특별상영회 때 처음 뵙고 인사를 나누었던 코리안 젠더워 공저자이신 김나영님과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서초동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언젠가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북웜이라는 책방 계정이 제 게시물을 좋아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면 그냥 패스하는 편이라 가지고 큰 관심 가지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영님이 하시는 책방이었더라고요. 난 몰랐지. 들어가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대전 다녀오고 인사하고 나니까 인제사 그 계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나영님 사진이 있어가지고 바로 팔로잉을 했고, 제가 어딜 가나 명함을 좀 많이 뿌리고 다니는데 최근에 또 500장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전에 가서도 저녁 식사 같이 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다 뿌렸던 것 같거든요. 그때 나영님한테도 명함을 드렸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명함에 있는 히미스타 지메일로 인사말과 함께 전화번호를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또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서로가 가능한 날짜 중에 제일 빠른 날짜로 약속을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영님이 제안해 주신 날짜 중에 가장 빠른 날짜였던 8월 5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메뉴를 진짜 잘 못 고르잖아요. 근데 나영님께서 솔솥에 가는 건 어떠냐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어로드 커피 갔다가 상암에서 밥 먹으러 솔솥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꼬막솥밥을 되게 맛있게 먹고 온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서초동 솔솥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제가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먼저 솔솥에 들어가서 메뉴를 보고 있었는데 또 나영님 오실 때까지도 제가 메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메뉴 못 고르는 것도 적당히 좀 하라고. 여튼 어렵게 도미 관자 솥밥과 스테이크 솥밥을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따로 보는 거는 처음이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저도 약간의 고민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게 공통적인 주제가 나와서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사실 제가 되게 예민하다고 하지만 예민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외에는 신경을 좀 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콕 집어주지 않으면 되게 중요하다 싶은 건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영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내가 좀 알고 있었어야 됐는데 모르고 지나갔구나 싶은 것들이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브런치에 그 엄마 얘기 쓴 글들을 다 보셨다고 하면서 굉장히 진심 어린 감상을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브런치는 사실 제가 지금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멈춰있는 상태인데 나영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수습해서 완성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브런치 글을 마무리하는데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가 퇴근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책방인 이나영 책방에 들렀는데요. 진짜 한참 전부터 가봐야지 했었는데 제가 다니는 길하고 조금 다른 위치에 있어가지고 선뜻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에 김나영 작가님하고 동네 책방 얘기를 하다가 이나영 책방 얘기를 했는데 북한학 하시는 분이요? 하고 바로 아셔가지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김나영 작가님이 이나영 책방을 알고 있다. 저는 어쨌든 수다쟁이니까 그런 막 누가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또 생각이 났을 때 안 가면 지금까지처럼 영원히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퇴근길에 일부러 길찾기를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 가는 길은 무조건 지도를 보고 가니까요. 그리고 또 예전에 두 소장님이랑 차 마신 적도 있으시다 해가지고 사실 이리저리 좀 아는 체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김나영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책을 이나영 책방 인스타에서 가장 최근 게시물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명이다. 정말 핑계가 많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트위터에서도 이나영님을 팔로잉 해놓고 약간 훔쳐보고 있었는데 직장인 밴드에서 드럼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밴드 음악 좋아하는 거. 물론 밴드 음악 중에서도 호불호가 좀 강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드럼 치는 여성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나영님 트위터에 제가 좋아요도 엄청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왕이면 책도 사면서 이렇게 앞면을 좀 트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영원히 몰래 훔쳐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거든요. 왠지 불공평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내가 좋아요를 많이 했으면 그래도 한 번쯤 본 적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 이제 가서 아는 척을 좀 하자.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너무 바로 들어가자마자 들이대면 나라도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서 아무 내색 없이 그냥 책 구경 온 사람처럼 책방을 한 바퀴 쓱 훑어보다가 혹시 죽은 다음이라는 책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이나영님께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일단 책부터 좀 사고
저 잠깐 더 머물다가 가도 될까요? 하고 좀 대화를 시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명함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른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코리안 젠더워를 공저하신 김나영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동네 책방 얘기하면서 이나영 책방을 얘기를 했더니 북한아 가시는 분이요? 하면서 바로 아시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나영 님도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저 오늘 구입한 죽은 다음이라는 책도 김나영 님이 추천을 해주셨다. 그래서 뭐 좀 겸사겸사 와봤다 하면서 코리안 젠더워 책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국 인디밴드 음악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뭐 결국 덕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덕질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혹시 지금은 무슨 덕질 하고 계시냐라고 하길래 요즘은 송은이 김숙 좋아하고 있다 라고 했더니 이나영 님도 비밀보장을 들으신다고 하길래 495화에 저 전화 연결해가지고 거기 제 목소리 나오거든요 하면서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즘 제 머릿속에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코리안 젠더워랑 송은이 김숙 언니들, 그리고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비보쇼 얘기까지 구구절절 또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명함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시더니 저 알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꾸 제 글에 좋아요 하시더라고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그게 바로 접니다 하고 또 깔깔깔깔 웃었어요. 또 이렇게 동네 사람 한 명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관하겠다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사실 제가 금요일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었어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려고 했었거든요. 월 초부터 너무 힘들기도 했고 뭐 계속 약속이나 외출 같은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 인천 아벨 서점에서 있었던 코리안 젠더워 북토크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퇴근하고 인천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아직 코리안 젠더워 책을 완전히 다 읽지는 못한 상태이기도 해서 이 소식은 알고는 있었지만 갈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북토크가 공저자이신 정지혜 기자님이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북토크가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런 기회 놓칠 수 없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독서를 잘 못하잖아요. 집중력이 없어서.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랑 거리가 되게 멀고, 제가 막 작가님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뭐 북토크라든지 북페어라든지 뭐 책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작년에 제가 전에 없이 소설책을 그만치 많이 읽은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진짜 신기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조금 어려워 보인다 싶으면 독서의 시도 자체를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되게 막 학문적인 것들은 의식적으로 좀 피하다 보니까 이 코리안 젠더워라는 책도 조금 늦게 안 거야. 근데 이것도 친구가 선물을 해주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딱 봐도 내가 즐겨보는 소설이나 에세이처럼 쉬운 내용이 아니라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사실 초반에 윤지성 교수님이 쓰신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초반 부분을 조금 읽다가 중간에 정재 기자님 파트를 막 읽다가 김나영 변호사님 파트를 막 읽다가 막 중간중간 본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다 필요한 내용이고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다큐를 보기 전에는 정지혜 기자님 파트도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을 보고 나니까 이게 되게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젠더워라는 책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저자들의 양력만 보고 제일 접근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미국 변호사인 김나영님 파트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제가 읽기 시작했을 때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써진 글이라서
세 파트 중에 가장 빨리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코리안 젠더워도 세 파트를 병렬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다 한 권의 책을 병렬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사실 나영님과 밥을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되게 학식이 높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좀 쫄아요. 나는 맨날 헛소리나 삑삑하는 사람인데 이게 대화가 되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영님은 말씀하실 때에도 모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를 해주시고 글도 굉장히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좀 읽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금요일 당일에 갑자기 북토크를 가야겠다 싶어서 아벨 서점 가는 길도 찾아보고 북토크 신청도 뒤늦게 하고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인천으로 바로 고고싱 했습니다. 코리안 젠더워의 공저자이신 윤지선, 정지혜, 김나영님과 진행자이신 오리집의 김한장님이 함께한 북토크였는데요. 아벨 서점 곽현숙 대표님의 축사로 시작을 했는데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원래는 책방의 2층 공간에서 시 낭송회, 시 낭독회 이런 거를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북토크는 잘 안 하신대요. 근데 코리안 젠더워를 읽어보시고 이 책에 온 진심을 담아 쓰신 느낌이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북토크를 진행하시게 되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공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책을 쓰시게 되었나라는 질문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윤지성 교수님이 인셀들의 공격 때문에 너무 힘드셨던 그 시기에 옆을 지켜주신 분들이 이분들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음이 왠지 조금 시큰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 젠더워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의미랑 책 표지가 의미하는 것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는데 윤지선 박사님 말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말 잘하는 여자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맡으신 한장님이 책의 순서대로 이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조금 이제 질문이나 진행 같은 거를 해주셨고 가장 먼저 윤지선 박사님 파트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박사님을 실제로 처음 뵙는 거여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알고 있다가 직접 뵀는데 뭔가 되게 포스가 남다르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코리안 젠더워 북토크에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께서 윤지성 교수님 북토크는 토크가 아니라 강연이다 라고 해주셨었는데 제가 코리안 젠더워를 읽으면서 보건정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해주셨고요. 근데 하필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한테 에어컨 바람이 너무 바로 들이치는 바람에 기침이 나가지고 잠깐 대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에어컨이 조금만 세게 켜져 있으면 기침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더워서 에어컨을 안 켤 수는 없는데 제 몸뚱아리가 에어컨 바람을 너무 힘겨워하니까 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정치 외에도 인셀 부대에 대한 얘기라던가 유리천장, 여성 네트워크에 대해서 윤지선 박사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정지혜 기자님 파트였는데요. 저는 평소에 정지혜 기자님의 기사를 읽거나 활동하시는 거를 온라인으로 보기는 했지만 확실히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다큐를 보고 난 뒤에 임팩트가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살여 다큐를 보기 전에는 되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한살여를 본 뒤에 조금 더 술술 읽히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뭔가 질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코리안 젠더워를 쓰시는 것과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다큐를 만드실 때의 차이점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장님이 귀신같이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비, 포비에 대한 이야기가 코리안 젠더워 책에도 나오는데 역시나 이 책과 다큐를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이랑 다큐에서 각각 원래 생각했던 내용이 오히려 조금 반대가 되었다? 책에서 페미니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쓸 것 같았는데 다큐가 오히려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지난번 한살여 GV 때 출생주의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되게 새로운 개념이라서 이번에 들었을 때에도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지혜 기자님 파트 중에 여아 선별 낙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인구 통계에서 성비 불균형에 따른 남초 현상이 두드러진 시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이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 특히 심각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딱 그 시기에 경북의 한 시골에서 자란 여성이고,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범띠 여자들 드세다. 그래서 유산을 많이 했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에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으니까 86년생 범띠 여자가 선별 낙태 생존의 핵심인 줄 알았어. 우리도 학교 가면 여자 짝꿍이 없는 남자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한 30대쯤 됐을 때였나? 88년생 용띠 여자랑 90년생 백말띠 여자도 그런 비슷한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다는 거야. 근데 저희 엄마도 저한테 네가 딸인 걸 알고 지우려고 했었다. 너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생일 날짜 정도가 되면 되게 우울감이 되게 극대화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이 딱 그때거든요. 8월. 네. 근데 유해담 작가님의 탈옹기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실수한 답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듯 아이도 지울 수 있었다. 1990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 백마의 해였고, 백말띠 여자아이는 기가 세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그 이전에는 1986년생 범띠 여자아이와 1988년생 용띠 여자아이가 같은 헛소문에 휩싸였다. 코리안 젠더워도 그렇고 탈옹기도 그렇고 제가 이 부분들의 밑줄을 긋고 몇 번씩 읽어봤어요. 아무래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글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말 뒤에 여아 선별 낙태라는 문제를 숨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죠. 그리고 사실 그 사비운동, 포비운동 얘기를 하실 때 여성학계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세상에는 정말 생각보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나영 변호사님 파트였는데, 이 챕터가 지금의 제 상황과 제일 붙기 쉬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고, 나영님도 그걸 쓰셨더라고요. 나랑은 먼 얘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사실 김나영 변호사님 파트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뭐 여성운동을 하고 있건 하고 있지 않건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성 동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냐라고 했던 질문에 해외에서 상담을 하고 계셨을 때 어떠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만나게 됐던 20대 여성분이 가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나영님한테 인사를 하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나영님께 큰 도움을 받았다. 나영님 덕분에 살 수 있었다. 나도 본국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하겠다. 라고 하셨다는 게 또 제일 기억에 남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한장님이 여성 정치 세력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을 땐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나영님께서 그 각 지역의 여성들이 어디로 많이 모여드는지를 보고 거기로 가보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3명이 모이면 사회가 된다 하면서 뭐 엄청 대단한 것보다는 뭐 자주 모여서 얘기를 좀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각 지역의 여성들이 어디로 많이 모여드는지 보자 얘기를 했을 때 찜질방에 가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조금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아마도 최근에 가장 좀 여성계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전 사실 이때부터 계속 머릿속에 일요일에 있을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시위가 이미 끝난 상황이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나영님하고 둘이 밥을 먹으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조금 인상 깊게 남은 것들이 많았는데, 나영님께서 이제 북토크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희가 같이 나누었던 얘기들이 좀 많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전 질문이랑 현장 질문들을 조금 받으셨고요. 저는 이때쯤에 또 좀 에어컨을 너무 오래 써서 그런지 기침이 심하게 나가지고 잠깐 또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정말 이놈의 에어컨 없으면 안 되지만 있어도 힘들다. 네. 근데 또 조금 웃겼던 것은 나영님이 아벨서점 대표님 관련된 모든 인터뷰를 찾아봤다, 팬이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대표님께 한 말씀을 부탁을 하시는데, 대표님이 굉장히 수줍어 하시면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다고 느껴졌고, 그렇게 이제 북토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도 찍고 사인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섰는데, 전 또 마지막에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다가, 지난번에 사실 대전에서 정지혜님이랑 김나영님의 사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사인을 받으시는 거 보니까 책 맨 앞에 두꺼운 종이에다가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얇은 데다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책 날개 안에 그 두꺼운 표지를 넣어놔서 못 봤던 거야. 그래서 저도 그 두꺼운 종이를 다시 꺼내서 정지혜 기자님께 사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침을 계속 하는 거를 보고 감기 걸리셨냐 걱정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게 뭔가 나의 셀럽계 걱정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안 아픈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뭐 슬슬 날 풀리면 저와 에어컨의 전쟁도 끝이 나겠죠. 아니, 의사가 에어컨 바람을 쐬지 말라는데 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지낼 수 있냐고요. 아니, 의사 양반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쨌든 윤지선 박사님께는 제가 사인을 처음 받는 건데 굉장히 또 멋진 멘트와 함께 사인을 멋있게 또 해주셨고, 나영님께도 한 번 더 사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인회가 끝나고 나서 정지혜 기자님이 저한테 이제 커피 드세요 하고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분한테 뭘 받았다는 얘기를 꼭 방송에다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 근데 사실 제가 어딜 가나 좀 끝까지 남아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바로 또 다 정리하는 분위기였다면 저도 얘기나 조금 더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북토크가 끝나고 나서 촬영도 하시는 게 있었고 바로 정리는 또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가끔은 히미스타도 일찍 퇴장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책방에서 나온 게 한 9시 반? 조금 넘은 밤이었는데도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간 우리 일요일 날 저녁에 시위해야 되는데 그때도 덥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밤은 왠지 조금 선선한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입추가 지나니까 조금 선선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 바람도 좀 살살 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1호선을 탈 때마다 거의 전철을 좀 잘못하거든요. 그래서 북토크 끝나고 집에 올 때도 사실은 급행 열차인 줄 알고 탔는데 한 코스인가 두 코스쯤 가다 보니까 제가 일반 열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중간에 내려서 다시 급행을 기다렸다가 타기에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당시에 제 상태가 내일은 모처럼 많은 약속 없는 토요일이니까 조금 늦게 일어나도 별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일반 열차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급행이랑 일반이랑 한 12분인가 15분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제가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바쁠 때만 조금 막 서둘러서 운전을 하지. 뭐 안 바쁠 때는 그냥 끼워주기도 많이 하고 천천히 그냥 노래 들으면서 간다. 어차피 집에 일찍 들어와 봤자 트위터 하는 시간 생각하면 그냥 전철에서 트위터 확인하고 그러고 들어가도 상관없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또 늦덕이 더 유난이라고 이렇게 코리안 젠더와 북토크를 처음으로 이렇게 갔다 오니까 아, 왜 나는 오늘 처음으로 북토크에 갔다 왔는가 싶은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북토크는 내가 왜 신경을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히려 막 인스타나 트위터에다가 코리안 젠더워에 대한 게시물을 엄청 많이 올렸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처럼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빨리빨리 체크해가지고 빨리빨리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작년에는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라는 책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제가 또 어떤 책에 빠져버릴지 좀 스스로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요즘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은 코리안 젠더 워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받은 지는 몇 달이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책이라서 읽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조금씩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그제 엄청 며칠 사이에 되게 타이트하게 많이 읽기는 했지만 좀 제가 책 읽는 습관이 들쑥날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지선 박사님 파트, 정지혜 기자님 파트, 김나영 변호사님 파트를 병렬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이제 북토크도 다녀왔고 조금 상세한 설명도 많이 들었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래도 독서를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책상 위에 안 읽고 쌓아뒀던 책 중에 몇 권 정도는 책장으로 옮기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책을 읽는 속도보다 빠르게 책을 몇 권 더 사는 바람에 다시 책상 위에 안 읽은 책이 쌓이고 있습니다. 북크땡님이랑도 책 얘기하다가 결국은 다 읽을 거니까 사자! 하고 결론이 났는데 결국 그날 이나영 책방에 가서 책을 또 산 거거든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 이 속도의 차이라는 게. 정말 병렬 독서를 몇 권이나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병렬 독서는 꽤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병렬 독서를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이제는 한 권의 책을 딱 붙잡고 제대로 완독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만에 특별한 일정이 없는 토요일인데 제가 이렇게 토요일에 녹음을 하는 이유는 일요일인 내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요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미리 녹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편집은 아마 내일 시위 나가기 전에 하지 않을까. 사실 녹음도 원래는 낮에 미리 하고 편집도 최소한 가편집 정도까지는 오늘 해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또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일단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된 밥을 먹기로 결심을 했는데 냉장고는 비어있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자주 가고 있는 동네 백반집에 가서 점심을 사 먹고 그리고 들어왔더니 좀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반집에 단톡이 있는데 제가 오늘 토요일이라서 회사를 안 가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그 백반집에서 메뉴가 띠롱 하고 올려오는 순간 김치볶음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김치볶음밥은 사실 돈 주고 잘 안 사 먹는 메뉴였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김치볶음밥이 조금 땡기대요. 그래가지고 김치볶음밥이랑 제가 또 좋아하는 묵무침이랑
또 뭔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실컷 푸지게 많이 먹고 들어왔더니 바로 늘어진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백반집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딱딱이 복숭아를 좀 사왔습니다. 원래 여름에 제가 복숭아를 많이 못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복숭아 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안 했죠. 어쨌든 그렇게 밥 먹고 늘어져 있다가 좀 전에 복숭아를 손질해서 몇 개는 먹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진짜 가을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가 입추였는데 다들 날씨가 조금 바뀐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해주고 계시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덥습니다. 최근에 그 표서 오프 모임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조금만 추워도 너무 춥게 느끼고 조금만 더워도 너무 덥게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막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만 살 수 있는 인간이다, 변온동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날씨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표서 모임에서도 날씨에 엄청 영향을 받는다는 분이 한 분 계셨고, 정말 나도 내 체온을 조절할 수가 없어. 어쨌든 이번 주 서울 날씨를 보니까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갈 것 같진 않더라고요. 35도까지는 있더라. 저는 항상 뭔가 제 생일이 가장 더운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일이 지나야 조금 선선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여름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름이 가는 게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남은 여름 알차게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마루님은 물놀이를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하말넘만에서 물놀이 간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올해 물놀이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물 무서워, 땀 많아, 여름 싫어 인간인 저는 이렇게 여름을 빨리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쉬한주는 팟빵과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동시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 편한 곳에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